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1억 원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어제 XRP도 조금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조금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리토속을 좀 해주고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래량이 1등인 걸 보면 지금 여기서 누군가는 여기서 안 사다가 여기서 누군가 산다는 소리죠. 또 누군가 판다는 소리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압도적인 거래량이죠. 그래서 리플 XRP가 쉽게 가주지는 않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사실 리플 XRP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 역사를 보면 XRP가 올라간 것 정도의 한 절반 정도까지 이제 빠져줬다가 보통 이제 갑니다. 근데 보통은 절반에 빠진다고 그럼 절반이 얼마지 계산을 해서 그걸 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내셔야 결국에 큰 수익을 내려면 여기서 단타 쳐갖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여기든 사가지고 위에 높은 가격에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결국에 코인 가격들은 다 엄청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한 5월 달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내 손에 코인이 몇 개가 남아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나랑 도반분들이 제 방송 이제 한 6개월 전 거, 1년 전 거 이제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때 진짜 쌌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때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하락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셨을 때 있잖아요. 2013년 10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에서 보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3,60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역시도 지금의 이 1,000원 미만에 있는 가격이 결국에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먼 미래에서 지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를 그 단타 띄어먹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도 안 샀던 사람은 여기서도 사지 마라는 일단 조언을 드리고, 만약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해보고, 셀로가 50% 오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셀로 오르는 거 보고 잤는데 리플이 좀 올라서 역시 약간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코인들답게 뭔가 같이 좀 움직이나 이런 좀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챙겨 보시면 오늘 방송 마지막에 제가 역대급 불장과 그리고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한 것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가감없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저 하랑 도반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우리의 그 투자 방향성과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올 거다. 결국에 알트코인도 많이 가면 이거 굉장히 끝에 도달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4, 5월 달쯤에 좀 보고 있고, 또 공포지수는 81로 극단적인 탐욕에 있고 90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김푸는 이제 7%에서 8%요 사이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김푸는 뭐 꽤 많이 있는데 이번에 15%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선물 시장에 이제 XRP에 대한 자료를 잠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올라줬잖아요. 좀 올라줬죠? 이렇게 좀 올라주고,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이건 별로 오른 것도 아니고, 뭐 AI 코인들 10배씩 오르고 막 했는데 이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갈 길이 멀다. 여러분들이 그 갈 길을 먼데 XRP로 투자를 하셔서 나는 돈을 좀 벌고 싶다. 난 여러 코인 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XRP 좀 비중이 많고 나는 XRP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XRP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 좀 과열돼서 다시 0.6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빠졌다가 과열이 되고 있는 계속 그런 상태고, 어제 급등했을 때 엄청 과열이 됐었죠. 0.1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다시 절반 정도로 줄어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을 하면서 간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쯤에 이제 한 방에 갈 거고, 또 어느 정도 발사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SEC 합의, XRP, ETF 이런 호재를 그때 터뜨리겠죠. 지금 같은 낮은 구간에서 모두한테 확신을 주는, 그러니까 모두가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 증명을 지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싼 가격에 높은 가격대 대중이 그래 이때쯤 니네 들어와, 니네 이제 모여야 돼 라고 할 때 그때 그 소스를 푸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절대 안 풀고. 그래서 리플 XRP를 제가 계속 발사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발사대에서 위치해서 준비할 때 그때쯤 이제 뭐 SEC와의 합의 이런 걸 그때 터뜨리겠죠. 자, 오랜만에 이제 펀딩 레이트 보면, 하랑 도반분들에게는 이 펀딩 레이트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좀 제가 이 파도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친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 보시고 과열이 좀 심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빠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도가 존재해요. 이렇게 가다가 꺼지고, 파도가 꺼지고, 완벽하게 꺼지고, 좀 살짝 치다가 또 꺼지고, 살짝 치고, 이게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잔파도가 치다가 큰 파도가 온다. 이 짙은 게. 이게 파도, 이 선물시장의 파도의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중간중간 틀다가 마지막에 모두한테 환희를 주면서 쫙 끌어모은 다음에 한 번에 쫙 빼요. 그걸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결국에 큰 웨이브를 만들겠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 쪽에 이제 선물 히트맵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위에 지금 70, 한 3K 정도 있어. 그래서 제가 74K를 요번에 일단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왔고, 그 다음에 추세가 흐트러지는 흐름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거의 한 90K 뭐 이 정도, 이제 한 원화로 치면은 꽤 많이 올라가는 거죠. 90K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갈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가주면 더 좋아요. 버블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알트코인한테는 나쁘지 않은데, 물론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대중들한테는 아주 지옥의 경험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여러 트위터나 이거 보면 비트코인 지금 이제 그 계속 사야 될 시기다. 계속 뭐 비트코인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슈퍼 장투 관점에서는 뭐 모르죠. 근데 그 말을 본 대중들이라고 하면 지금 사면 피바다로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제 뭐 농협은행에서 우리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비트코인 어떻게 하냐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엄청난 폭락이 올 텐데, 그때 또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투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오르면 사고 따지면 팝니다. 그래서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쌀 때 들어오는 게 낫지, 지금은 언제든 비트코인을 사야 될 시기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투자적인 그 정말 시장이 피바다를 몇 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아직 오르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사야 될 시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위로 먹을 폭이 지금 요번 한 5월까지 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알트코인들은 먹을 폭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안전마진이 높은 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만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 외의 모든 코인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마진 이런 개념이 아예 적용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존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제 또 예상을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2시간 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지금 봤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가 있다. 근데 여기에 선물 시장에서 지금 한번 일주일봉으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몰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몰려있는 거 한번 청산을 해주고, 여기 한번 청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청산을 해주고, 이렇게 좀 청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과일을 한번 좀 시켜주는 게 더 건강하고, 이런 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시기상 흐름상 조금 너무 급하게 간다. 그래서 한번 좀 쉬어줄 필요가 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5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피날레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달려가는 거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서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데 알트가 폭락을 하냐? 안 그럴 수 있어요. 비트가 이 정도 빠지는데 비트가 한 10% 빠지잖아요. 그럼 원래 알트는 뭐 많이 빠져야 되는데 알트가 오히려 별로 안 빠지면서 그 BTC 차트들에서 완전히 일어나는 그런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어쨌든 3월과 4월에 좋다. 그래서 저는 빠질 때마다 아직 안 오른 알트코인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했던 NFT 테마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좀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아직 좀 덜 오른 것들 몇 개 있어요. 뭐 알고랜드도 그렇고 뭐 폴카닷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몇몇 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여러분 다 안 오르는 걸 지금 알트를 좀 사야 될 시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2시간 봉에 대해서 봤고, 자, 리플 XRP의 이제 일봉. 우리가 그 리플 XRP를 다른 도반분들하고는 우리가 프리미엄 뉴스레터에서 거의 이제 자주 이거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2017년이고 이게 2024년입니다. 오른쪽 화면이. 그래서 왼쪽 화면에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구독자분들하고 여기에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다라고 하는 프랙탈을 딱 맞춰서 다음에 이 봉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흔들어주고 있잖아요. 이 봉이 여기서 보면 52%짜리 봉이고요. 여기서 보면 26%짜리 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보다 시총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대략 절반의 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여기 나오고 두 번째 지금 흔들어주는 자리, 이 자리인데 이게 이때처럼 이만큼 빠질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거의 오른 거의 절반 정도를 뺐다가 다시 말아 올렸다가 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20%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뭐 0.66, 이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눌러주고 내일쯤 다시 한번 더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뭐 완벽하게 똑같이 요일까지 같지는 않으니까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XRP로 사실상 지금 새롭게 이 방송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권해드리지만 리플 XRP는 그 정신이 온전치 않고 그다음에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기 힘든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 벌 코인은 많으니까 XRP의 끝까지 포모를 느끼지 마시고 좋은 이제 투자 자산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리플 XRP 투자할 거다 그러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고,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반복을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까지 빠질 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서 이걸 살려고 해요. 근데 이걸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몇 프로를 더 해서 이것도 난 못 견디겠다. 그럼 위에 올라갔다 이거 어떻게 견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하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지금 XRP도 사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언제까지? 5월 중순까지. 근데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투자. 그렇죠?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아무나 못 해요. 멍을 막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때리는 건데 그 아무나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투자도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죠. 사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하면 기술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다 그 조급한 탐욕 때문에 샀다가 딴 게 올라가면 또 딴 거 사고, 딴 거 올라가다 리플이 올라가면 또 리플 사고, 이거 반복을 해요. 그다음 리플이 또 빠지면 샀다 빠지네, 다시 리또속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해 하면서 또 팔고. 그래서 리또속을 계속 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게 리플 XRP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5월 중순까지 안 하면 돈 벌 수 있다. 저는 이제 제 필살 방법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5월 중순까지. 그런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이 차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제가 하랑 도원분들에게도 올려드리지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사서 이거 팔고 여기서 사갖고 이거 사서 이거를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프랙탈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뚫고 올라와서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해주고 가다가 한 번 더 길은 터키 아이스크림, 여긴 좀 짧은 거 해줬죠. 이런 식으로 프랙탈이 얼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대충 요쯤 있는 것 같아요. 요쯤 있는 것 같아요. 했더니 요게 나왔잖아요. 그쵸? 요게 나왔고.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그럼 뭐냐? 이 이후에 XRP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한 700% 정도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 뭐 700%에서 한 절반 정도 올라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절반 정도 한 350% 정도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한 3.3달러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이 언저리 2017년 정도의 부근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계산으로는 현재 지금 좀 그래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절반 값으로 좀 줄어서, 그래서 다시 좀 이 하락 구간을 좀 해줘요. 이게 얼마나 빨리 나오냐가 좀 중요한데, 이게 한 거의 10일 안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대략 10일 안쪽에 3월 말 정도까지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좀 해주고 4월 달 좀 말쯤에 해가지고 5월 달에 다시 다음 파동 이게 나오는, 제가 보고 있는 요번에 이제 리플 XRP 시나리오인데, 그럼 여기서 또 이만큼 가죠. 그럼 또 한 500%라고 또 줄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 3. 뭐 몇 달러 요쯤부터 500%라고 봐요. 그러면 꽤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가면은 진짜 하여튼 뭐 산술적으로는 지금 10달러가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또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지금 보면서 기분도 좋지만 저기까지 될까, 이런 저조차도 의구심이 있잖아요. 이제 리플 XRP를 거의 관찰을 뛰어넘어서 추적을 하다시피 한 이제 거의 4, 5년을 리플 XRP 추적을 하던 사람이니까 저조차도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인 우리 이제 목표가는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 이후에 상승을 하면 이제 파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모르면. 근데 대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기 언저리 1점 뭐 하여튼 몇 달의 언저리 근처에서 대부분은 다 오랜 물량들은 다 팔 거다. 사람들이 못 버틸 거다. 리터속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 털고 위에 올라간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뭐 팔지 말라, 어디서 파세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잘 하시되, 그래도 일부 물량은 너무 싼 가격에 팔지 말고 들고 가보셔라.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내 손에 리플 XRP가 몇 개 남았는지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다. 분명히 제 방송에서 수개월 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개월 전, 그 다음에 또 1년 전 이럴 때 계속 했던 얘기가, 1, 2년 뒤에 우리가 미래로 가면 지금으로부터 1, 2년 전 이때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불과 한 2달 전 이제 후부터서 지금을 보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대중들이, 그때 진짜 리플 XRP가 1,000원 이하에 있었어? 이러던 때에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XRP 뭐 워낙에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채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리플 XRP는 이 정도 이렇게 좀 다뤄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XRP의 차트에 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2017년에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조정 좀 해주다가 이만큼이 올라가죠. 1200%짜리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승했을 때 밑꼬리를 거의, 이건 밑꼬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원점으로 빠졌다가 오는 이걸 한 거예요. 한번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이걸 했었다. 그래서 진짜 거의 미친 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를 하면 여기서 이만큼까지 뺐다가 다시 말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쳤었다.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뭐 심상치 않은 일들을 벌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략 한 달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1200%가 또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5월 말까지 완성을 하지 않을까, 한 달을 쉬고 이렇게 가는 이 구조를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이제 또 자기가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가시면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돈 벌 코인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에 또 몰빵하고 리플 XRP 샀다가 안 오른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각자 이제 좋은 코인들 많으니까 덜 오른 좋은 코인 잘 발굴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XRP BTC 차트 역시도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가다가 좀 뿅 올라왔죠. 이렇게 있다. 그래서 대충 요 원절이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RSI도 요 원절이 비슷하죠. 그래서 RSI가 이렇게 과열되는 이 지점, 여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요런 게 나온 BTC 대비해서 XRP가 폭등하는
구간. 저는 이게 3월과 5월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XRP 도미넌스 차트도 ETH 차트에서 바닥을 하고 딱 여기 다시 지난 바닥으로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여기 아래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 다시 위로 올라온 거죠. 내가 그래마 봐도 이 사람아, 내가 저기 아래 있을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지금 위로,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XRP의 이제 마켓 그 도미넌스도 보면 거의 지금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1.4, 1.3까지 갔다가 1.4로 좀 올라왔다. 그 바닥을 찍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드디어 됐다. 자, 그리고 XLM 같은 경우도 보면 XLM도 지금 요만큼 상승을 해주고 16%의 상승을 해주고 거의 한 8%, 7% 정도 절반을 빼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봐봐요. 지금 예전에도 이만큼 상승해주고 다시 이만큼을 빼줬잖아요. 그쵸? 이만큼 해주고 여기까지 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를 어려운 거야.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빠지면 나 멘탈이 너무 힘들어 손절할 거야. 이러면 어차피 투자 못하는 거야. 그냥 XLM이라는 스텔라 루멘이 XRP랑 XDC랑 해서 미래의 금융 시스템 바뀌는 곳에 완벽하게 쓰이는 자산화 토큰화에도 지금 스텔라 루멘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코인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코인이라 지금 너무 싼 거다라는 걸 알아요. 미래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싸다라는 걸 확신이 있어야만 여기서 사서 이게 잠깐 빠지고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대중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요. 여기 샀다가 가면 여기서 팔고 싶죠. 여기 가면 더 사야 되는데, 좋은 게 싸졌으면 더 사야죠. 좋은 게 싸면 더 사야 되는데 나중에 저 위에 가 있을 거 아니야. 막 1달러 뭐 2달러 가 있을 거야 나중에 스텔라 루멘이. 근데 그런 날은 당연히 오죠. 근데 요때 되면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똑같은 거죠. 이더리움 500만 원일 때 우리가 30만 원에 사나 20만 원에 사나 똑같다고 했죠. 제가 몇 년 전에 50만 원에 이더리움을 사나 30만 원에 사나 어차피 나중에 똑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500만 원이니까 50에 산 거나 30에 산 거나 다 잘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못한다. 대중들이. 그래서 아무나, 누군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투자.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을 통해서 투자 마인드의 세계 확장을 해야만 자기가 결국에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자, 이제 토탈 마켓 캡 여기도 보면 비트코인은 대충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시총을 따라잡으러 올라간다. 그래서 리플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시총 큰 것들이 올라가면서 얘를 토탈 마켓 알트 시총 차트를 여기로 올려줄 거다. 여기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다. 자, 그리고 셀러가 이런 식으로 뿅 올라왔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뿅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올라가나 눌러주고 올라가나 눌러주고 올라가나 눌러주고 하다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금방 한 120, 130%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알고랜드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코인이. 하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쵸? 하다가 여기 있는 거. 대충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승자리가 얘한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알고랜드도 사기 괜찮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또 어차피 알고랜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게, 알고랜드 사놓고 딴 코인이 올라가잖아요. 얘 팔아요. 딴 거 사. 그럼 딴 게 가. 그럼 다시 알고랜드 오르는 거 사. 이거 무한 반복하면서 상승장에 내 계좌는 줄어가는 그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거죠. 마법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얘도 5,000불 넘어가지고 요 언저리까지 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닷 같은 경우도 아직 여기 있잖아요. 그쵸? 얘도 지금 셀로는 여쪽 가 있는데 얘도 알고랜드랑 비슷한 정도예요. 그래서 하기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얘도 갈 거다. 좋은 코인입니다. 폴카닷도 좀 보고 있고. 자, 이제 코리아 이제 김치 프리미엄 요거 이제 잠깐 보면 이때처럼 한 이때가 19%, 20%까지 갔어요. 20%까지 갔는데 일단은 한 15 정도 좀 되면 이번 장의 고점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15 진입하고 며칠 이제 과열이 계속 반복될 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파티장을 슬슬 분할 매도하면서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그때쯤 해서 잘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랑 도반분들은 늘 제 뉴스레터 잘 챙겨 보시면 됩니다. 알람이 잘 안 오신다는 분은 제가 그 알람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유튜브의 그 문제예요. 버그라서 그냥 알람 설정 해두시고 그냥 가끔 수시로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알람 설정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MBRV 레이쇼 같은 경우는 요즘 도달을 하면, 그래서 그게 80K 일단 90K 막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 도달하면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파이사이클도 우리 보죠. 근데 아직은 닿지 않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끝날래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제 제 비율을 좀 이야기 드리면, 많은 이제 엄청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좀 하고 그로 인해서 좀 이제 생각 에너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이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 저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알트장이 시원찮게 끝났을 때 2월 달부터 해갖고 알트장 조짐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3, 4월 저는 어떻게 예상하냐, 3, 4월에 알트장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5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3월에 좀 오르고 4월 달에 비트가 좀 더 가면서 그 다음에 알트 잠깐 좀 쉬었다가 뭐 이러 하다가 5월 달에 좀 피날레하고 끝나는 좀 이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4월 달에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대략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다수가 좀 예상을 하는, 이제 비트코인 뭐 여러 온체인 데이터에 이제 초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한번 중간에 2013년 패턴처럼 한번 큰 폭락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팬데믹 아니면 아니면 뭐 두 개 다 일어날 수도 있고, 테더의 붕괴, 이제 오래전부터 테더의 붕괴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테더가 뭐 이제 준비금도 하고 뭐 하고 해서 전혀 문제 없다 이런 게 나오니까 계속 나오지만, 저는 계속해서 테더의 붕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이나 뭐 한 4월이나 이때쯤에 이런 카드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쓰면은 암호자산 시장에 큰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또 그때 어떤 다른 것들로 또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산시장이 한번 버블을 터뜨리는 그런 흐름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때 팬데믹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지표가 뜨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양적 완화로 저금리 시절 투자하던 사람들은 생애 첫 투자를 시작해본 대중이 많았고, 그죠? 주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때 축배를 들었고 막 돈 찍어내고 다 신났죠. 그리고 막 이제 집에 전세 대출금 뽑아가지고 막 코인 투자하고 다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붕괴가 일어났고 고금리를 바로 올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날렸는데, 바로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돈 다 날리고 금리까지 올라가요.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 그래서 21년에 대중들이 마른 장작이라면, 원래 마른 장작이 불이 잘 붙잖아요. 그쵸? 24년의 대중들은 젖은 장작이다. 이미 너무 트라우마도 겪고 막 이래서, 그래서 쉽게 대중 포모에 불이 잘 붙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이. 그래서 생각보다 어떻게 불이 잘 안 붙냐라고 하면요, 기존에 남아있던 투자자들이 미리미리 겁먹고 좀 나가요, 먼저.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먼저 나가니까 들어와도 그 절대 수 자체가 그렇게 넘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포모는 비트코인의 인증에서 오지 않는다. 비트코인 올라봐야, 비트코인 막 진짜 100만 원대 아니면 뭐 300만 원대, 제가 이제 투자하던 300만 원 이런 시절에 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대부분 다들 뭐 요번에 잘해도 2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이때 사서 그냥 한 2배 인증, 3배 인증 아니면 뭐 5배 인증 정도가 오는데, 그 정도는 포모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대중 포모는요, 이게 비트코인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비트코인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수익 인증은 10배짜리 100배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트로 막 샌드박스 100배짜리 뭐 올로 50배짜리 이런 인증이 돼야 저걸로 인생 고치겠다, 뭐 한 60억짜리 캐시아웃 뭐 이런 게 나와줘야, 그래야 내가 한 2억 넣으면 60억이 되네, 뭐 한 1억 넣었더니 50억이 됐네, 뭐 이런 게 나와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포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대중 포모는 미친 광기의 시기에는 아직은 지지 못했다. 그리고 아마도 3월, 4월 지나면 알트 폭등이 나와주면서, 그때 비로소 대중들이 못 참고 돈을 넣고 그 돈이 복사가 되면서 포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계속해서 확신하는 게, 지금 대중지표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막 누가 코인 물어보고 사람들이, 이게 점점점 과열이 돼야 되고요. 이게 과열이 되면요,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반감기 지나고 좀 하락했다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는 그 상승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산이 높으면 당연히 골이 깊어야죠.
대중들이 돈 버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산 투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지금 들어온 이상 그 대중들은 돈을 잃고 나가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내 안 했고 이제 그냥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올랐다는 소리 듣고 이제 나도 돈 벌어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일찍 선동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근데 대부분은 돈을 다 잃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투자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뭐 한 20% 조정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한 번 좀 깊게 눌렀다 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대중이 참여하면 무조건 대중들은 돈 벌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두려워하고 매우 민감하게 위기를 대비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비유를 하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에 21년도 장에는 너도나도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앉아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욕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터졌지만, 현재는 10명이 신규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신규 온다라고 하고 난 무서워, 뭐 1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원 100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 저는 지금의 현상은 좀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급등하는데도 이 시장에 대한 모두가 돈 버는 시장이면 원래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현상이 전 그렇게 봐요. 뭐 ETF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ETF 때문에 그런 거는 결국에 맞는 말이죠. 그냥 있는 팩트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상을 봤을 땐 그렇고, 더 큰 내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중이 다 넘겨와서 ETF 해갖고 대중한테 물량 넘기고, 원래 ETF 가격 빠뜨리는 게 금 ETF 때 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안 이러냐? 대중들이 생각만큼 그만큼 받아줄 대중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포모를 일으켜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은 100명이 욕조에 있으면 1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무서워서 나간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10명 나갔다가 나갔던 10명이 또 다시 들어오고, 너무 빨리 나갔나?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욕조가 과열될 때, 그때 이제 터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1년도와 또 약간 심리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도반분들에게 이제 글로 써드렸죠. 우리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은 경계심도 중요하지만 담대함을 기반으로 하되, 냉철하게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고 지금 알트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겁먹어서 나간다? 그러면 엄청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대중들이 주변 사람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심성을 내려놓고 과감한 베팅을 하기 시작한다. 대중이 비이성적 과감한 베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대중이 돈 벌었다고 서로 자랑하는 시기고, 그때부터 한 달 이내 시장은 붕괴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이 진짜 돈 벌어서 자기가 있는 전 재산 끌어넣고 없는 돈까지 끌어다 넣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폭발적인 그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 시기, 모두가 확신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보고, 그때는 아마 우리조차도 와 이거 미쳤다라고 하는 정도의 흐름일 거고, 그때부터 분할로 팔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알트코인으로 돈 엄청 벌었다는 인증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인증을 기다려라. 그리고 한 달이다. 그리고 17년도 때는 3월, 5월이 알트장이었어요. 그리고 7월 정도까지 조정장 거치고 본격 불장이 11월이었어요. 지금 어게인 약간 17년 느낌이 나는데, 알트장도 그냥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보는데, 24년도 3월, 4월, 5월이 똑같이 알트장 반복이 되고, 9월, 10월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깊고, 왜냐하면 이때는 시총이 좀 가볍다 보니까 조정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근데 지금도 조정폭이 뭐 그만큼 크면 짧아질 수는 있지만, 조정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지 않을까, 기간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싶고, 왜냐면 기관들도 막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막 예전처럼 50%, 60% 빼긴 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니까 다수의 대중들이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본격 불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버블을 원래 상징하는 게 튤립 버블이잖아요. 튤립 버블. 그래서 네덜란드의 튤립 시즌이 3월 말부터 5월 중순. 그래서 튤립 버블이 3월 말에서 5월 중순이다. 그거를 좀 이제 이 AI 보치 이런 식으로 튤립 시즌에 대한 이거를 얘기를 해줘요. 네덜란드의 튤립 시즌은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의미심장하게 좀 보고 있는데, 이 관점으로 3월에서 5월
달 한 하순 뭐 25일 뭐 이 정도쯤 해서 아무튼 그 알트장이나 암호자산 시장에 큰 이벤트,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지면서 한 번 장이 끝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한 대중들이 돈 벌러왔던 대중들이 포기하고 손절하고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한두 달 안의 조정이 아니라 9월 한 10월 뭐 이런 정도로 몇 수개월의 조정과 폭락, 엄청난 폭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 전체적인 제 로드맵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시장에 대응하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 XRP 투자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리터석하고 하다가 또 가고 또 리터석하다 또 가고 이거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아까 얘기해드렸죠. 대충 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절대 돈 벌지 못한다는 거. 그 이야기를 오늘 방송 마지막에 드리고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랑 도반분들은 우리가 리플 XRP가 좀 의미 있는 1달러 도달을 하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 하랑 도반분들과 좀 심층적인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코인도 한번 오랜만에 라방을 통해서 한번 봐드리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5월달까지 잘 포기하지 않고 들고 가시면 여러분들 그때 탐욕만 잘 절제하시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이었습니다.